안녕하세요. 김백중입니다. 시험 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자, 해설 강의를 해드리기에 앞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답안에 답이 몇 번인가 이게 중요하지 구체적인 해설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게 이의신청할 만한 자료들이 거리가 있는가 하는 그게 아마 관심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이의신청할 만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도 급하게 지금 보기는 봤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해설 강의는 별도로 제가 그 이의신청 올린 그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한 답과 함께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A형입니다. 25번을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번 문제입니다. 이게 산업인력공단의 정답은요, 가답안이 1번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입니다. 1번이 틀린 건 확실히 틀렸고요. 1번 지문은 시가 정책이 위치 방위, 그 다음에 층, 지역 등에 따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이건 시가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신축 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틀렸고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게 시가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고가로 가느냐, 안 그러면 저가로 가느냐. 요 시가라고 하는 건 시중 가격이죠. 그냥 시중 가격대로 그냥 같이 가는, 요걸 요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아니면 단일,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단일 가격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변화시키는 신축 가격으로 가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은, 내용은 이 신축 가격 정책,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걸 시가 정책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번 확실히 틀렸고, 방문가 기본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529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의신청으로 가능한 게 2번 지문도 복수 정답으로 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에는 거의 확실하게 잘못된 문제 같고요. 2번은 우리가 자주 나왔죠. 기출문제도 자주 나왔고, 이게 마케팅 전략에 거의 매년마다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마케팅 전략을 구분하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3개로 구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3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 마케팅은 다시 2개로 나누죠. STP 전략, 사피 믹스 전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요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게 3개로 나누면 요 S라고 하는 게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쪼갠다. 그걸 시장 세분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게 타겟, 목표 시장을 선정한다. 목표 시장 선정 작업.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게 포지셔닝이라서 이 목표 시장 안에서 어떻게 차별화 시켜 나갈까? 시장 차별화 전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요거 구분하는 문제도 기출 지문들이 많고요. 그럼 요 3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시장을 세분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넓은 거시적 지역이 있으면 요걸 의미가 있는 이런 집단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면 고급주택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요게 시장 세분화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진 시장 안에서 나는 여기에 있는 요 시장을 타켓으로 삼겠다. 나는 여기가 내 경쟁력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목표 시장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목표 시장 안에 들어가면 다른 경쟁 공급자들이 있을 거니까 걔들 사이에서 어떻게 차별화 시켜 나가서 내가 높은 지위를 점할 것이냐,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 그게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지문을 보시면 시장 세분화는, 그러니까 요 시장 세분화는 이게 나오면 핵심 용어는 분할이거든요. 요 시장을 나누는 걸, 요걸 세분화라 그러는데,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는 연결해서 지금 이 말과 이 말 2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얘가 주 타겟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목표 시장 선정, 요걸 말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그냥 들어갔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차라리 목표 시장 선정이란 요렇게 해놓고
시장 세분화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건 맞다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이건 앞에 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뒤에 걸로 끌매점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가 뭐 확실한 문제고요. 이건 뭐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뭐 중간에 약간 끊기는 게 있을 텐데 마이크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번만큼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도 출제 오류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이건 뭐 출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확신은 안 되는데 출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일단 이게 인력공단의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의 장기 전세주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그게 30년이 아니고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틀린 건 확실하게 틀린 건 4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1번 지문도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1번 지문은 어떻게 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냐 이렇게 보냐 그러면 임대주택 및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이게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겠죠. 정부가 직접 지어서 준 거죠. 그러면 출제 의도는 이거 같아요. 출제 의도가 이건 기출지문으로 자주 나온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있는 경우에 여기가 수요, 여기가 공급, 여기가 균형이죠.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 하락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이 많이 하락하느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많이 하락하느냐, 그걸 보면 수요 곡선을 제가 하나를 더 그리면요. 여기가 수요 곡선, 여기가 수요 곡선 다시라고 하면 이쪽에는 이 수요 곡선이 조금 탄력도가 비탄력적인 거죠. 얘가 탄력적인 겁니다. 그럼 똑같이 공급을 노란 걸로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균형점이 이렇게 바뀌죠. 두 개가. 그러면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인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폭이 크고 탄력적인 수요 곡선인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폭이 별로 이렇게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기출 문제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를 한다면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지금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임대료 적게 가격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지금 증가시켰다 그랬거든요.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인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늘어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하면요. 공공임대는 크게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그러면 하나가 원래 있던 사적 시장, 민간 시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가 만들어지는 공적 시장이죠. 공적 시장. 정부가 지금 이 공적 시장의 임대료, 요 양을 늘렸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쪽 공적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작동되는 시장이 아니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그냥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묻는 건 이쪽 시장일 텐데요. 이쪽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시장 요걸 늘려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 증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오히려 수요가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이쪽 시장에서는 이 사적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 공급이 감소해버리면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공적 시장에서 만들어주면 양을 늘려주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먼저 감소하겠죠.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시간 지나면 공급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걸 내고 싶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공급 증가 그러면은 문제가 똑같아지니까 여기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넣어줬다는 식의 의미로 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칠 수는 없거든요. 시장을. 이게 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두 개의 시장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가격이 어떠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수량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전체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의 시장으로 묶지 못하는 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번 지문은 조금 어폐가 있는 지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문제 자체의 전제 조건이 일단 틀렸기 때문에 1번도 문제가 있는 지문으로 봐집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뭐 받아들여질지는 이건 뭐 과연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뭐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25번 문제는 거의 확실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봐지고요. 14번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확률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버릴 가능성도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틀린 지문이 4번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한번 찾아보고 뭐 글로서 이거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린 14번 문제랑 25번 문제는 어차피 뭐 이의신청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방문각 랜드스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세하게 이제 해설 강의는 별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